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쌤입니다. 지난 3월 31일까지 작년에 수리논술을 봤던 대학들이 논술 기출문제랑 여러 가지 자료들을 선행학습 영향평가보고서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모두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외대는 조금 일찍 발표를 했는데요. 작년 한국외대 자연계열 수리논술 기출문제를 제가 한번 풀어보고 어떤 난도였고 올해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미리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2024학년도 수리논술은요. 80분 시험을 보고 수학만 실시하면서 수학 1과 수학 2가 시험범위고 8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점수 계산을 합니다. 작년까지는 700점 만점이었고요. 한국외대는 약수령 논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문항수는 10문제를 보고 논술 전형은 논술 80의 교과가 20인데 작년에는 논술 70의 교과가 30%였다가 논술의 반영 비율을 올해 10% 올렸고요. 자연계열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술로만 승부를 한다는 얘기고요. 교과 반영 방법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여러분이 자세하게 알아둘 것까지는 없고 국영수 전 과목을 반영하면서 진로 선택은 반영 안 한다. 그리고 거의 유일한 학교 같은데요. 과목별로 반영 비율이 있어요. 국어 20%, 수학 30, 영어 30, 과학 20%를 반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2015년 2월 이전 졸업자는 비교 내신이라고 해서 내신을 보지 않고요. 졸업한 재수생 이상은 전 학기를 반영하는 게 특징이고 변경사항은 올해 논술 비율을 10% 증가해서 반영합니다. 그러면 작년 2023학년도 수리논술 기출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할 건데요. 한국외대 자연계열은 수원수투만 범위잖아요. 1번 문제는 2차 절대부등식, 삼각부등식의 문제고요. 제가 보니까 수능형 3점 정도 문항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극한을 이용한 3차 함수를 만드는 문제, 쉬운 수능 4점 모양. 3번은 곡선 밖의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 미분을 이용한 값계산, 최대 최소의 응용편에 논술 형태의 문항, 논술 느낌의 문항이 수능 4점 정도 난도였고요. 4번에는 정적분으로 표현된 3차 함수가 수능형의 약간 난도가 더 높은, 그리고 5번에는 지수가 자연수의 조건, 그리고 자연수의 조건을 따지는 게 준킬러 문제로 수능형의 한 20번 정도 느낌. 6번은 상용로그의 활용 문제로 수능 유형이 아닌 풀이형 문제. 7번은 다항함수의 넓이, 간단한 절대값 그래프가 수능형 4점이고요. 제가 위에 노란색으로 칸을 표시해 놓은 이런 문제들은 재작년인 2022학년도와 거의 똑같은 유형의 개념의 문제들만 색칠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출제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8번은 등비수열과 적분의 점화식, 고난도 문제는 수능형의 고난도 문제 정도 되는 거고, 새롭게 정의한 연산과 삼각함수의 그래프 문제인 9번은 표현이 수능과는 조금 다른 난도의 낯선 형태의 문제였고요. 10번의 점화식과 수학적 기납법은 2022년과 2023년도에 두 번 연속 출제했고 난도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외대 10문제를 보면요. 수능형 3점대 중반부터 4점대 문제까지 하고 논술형의 문제도 몇 개 있고요. 또 제가 보니까 오래된 수능 유형의 문제들도 발췌해서 출제를 했고요. 이어서 2022학년도 기출문제도 10문제 출제했는데 2023학년도랑 문제의 스타일이나 유형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국외대가 수리논술 문제를 2022학년도랑 2023학년도에 이제 처음 출제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중간중간에 모의논술까지 4개의 문제지를 여러분이 풀어보신다면 한국외대는 이런 느낌의 문제를 출제하는구나 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고 약수령이라고 해서 재작년까지는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쉬웠는데요. 한국외대는 그거보다 한 단계 정도 위에 있는 문제의 수준이 그렇게 위에 있는 대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난도는 한 번 더 정리해주면 1, 2, 3, 4번하고 7번은 수능하고 같은 유형의 문제고요. 3점대 중반이나 4점, 쉬운 4점 정도의 중상급 문제 형태였고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등의 EBS 연계 교재를 풀어보면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고
5, 6번은 최근 수능에서 출제되는 형태는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이거는 한 10년쯤 전에 수능에서 다뤘던 테마들을 오랜만에 열어서 낸, 그러니까 한국외대 수리논술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옛날 수능 문제 한 번쯤 열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논술 문제다 보니까 순수한 논술의 유형 문제도 두세 문제 정도 있고요. 새롭게 함수나 기호를 정의한 그런 수능과 다른 형태의 문제들도 더러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외대 수리논술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4번의 모의 시험과 실제 시험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자주 다룬 것들을 정리해 놨는데요. 로그의 연산,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와 좌표, 2차 방정식과 삼각함수의 값이나 방정식, 부등식, 삼각함수의 방정식, 부등식이죠. 등차, 등비수열의 합, 수학적 기납법은 무조건 나오니까 여기는 여러 번에 걸쳐서 철저히 준비해야겠고, 나머지와 배수에 관한 이야기들이 주로 출제가 됐어요. 수학2에서는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구하는 거, 접선의 방정식, 법선, 최대 최소와 관련된 주로 접선의 응용편, 다항함수의 넓이는 4번의 시험에서 거의 꼭 나왔다라는 사실을 알아두면 좋겠고, 논술 준비를 많이 못하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해가 부족하실 텐데요. 각 문항의 배점 안에는 세세하게 풀이 과정마다 부분 점수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맞췄다, 못 맞췄다에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의미 있게 서술한 것도 부분 점수를 맞아서 그 부분 점수가 합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미 한국외대 측 자료에 그런 내용들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이 한국외대 수리논술의 문제 자료들은요, EBS 연계교재하고 교과서에서 제시문들을 많이 발췌했으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과서를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국외대 논술을 어떻게 준비할까? 사실 이게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사항인데, 한국외대 자연계열은 용인에 있죠? 그리고 한국외대 자연계열은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대학은 아니어서 여러분이 한국외대 자연계열을 목표로 지금부터 논술 준비를 막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문제의 절반 정도는 수능형 문제니까 여러분이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이미 한국외대 자연계열, 보통 약수령 대학이라고 하는 논술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 거고, 수능 준비로 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몇 문제 있었잖아요. 예전 수능 문제나 아니면 수학적 기납법 같이 수능에서는 다루지 않는 순수한 논술의 테마들은 연습을 해보시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수능을 향해서 나가기도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외대는 수능 끝나고 나도 열흘 정도의 준비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의 성적이 거의 고정되어가는 9월 정도부터 수학적 기납법이나 예전 수능 문제나 교과서나 이런 것들은 수능을 마무리할 겸 그때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격적으로는 수능 끝나고 나서 한 7, 8일 정도의 시간 동안 공부를 해도 제 생각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부하면 나쁜 건 아니지만요. 여러분의 수능에 약간 악영향이 갈 수도 있으니까 한국외대 정도의 약수령 논술대학은 미리부터 막 한 7, 8개월 준비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래는 한국외대의 수리논술 합격에 관한 통계인데요. 2023학년도는 아직 발표가 안 돼서 2022학년도 거만 제가 올려놨는데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수학과가 모집 인원이 5명인데 경쟁률은 14.4대 1이고 실질 경쟁률은 논술 시험장에 온 학생의 경쟁률이고요. 충원율은 40%였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아래 쭉 학과별로 정리되어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완전 의미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재작년 거이기도 하고요. 합격자의 논술 점수도 논술이 700점, 내신이 300점 만점이고, 여러분이 지금 이 점수를 봐도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보시고 제가 2023학년도 수리논술 합격자에 대한 합격 점수, 내신 점수가 한번 나오면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수준이 합격권인지에 대한 정리는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외대 수리논술은 미리부터 막 준비해야 될 건 아니고 수능 준비 열심히 하시다가 한국외대 정도 가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부터
수능 준비하시면서 교과서 읽어보면서 준비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라는 내용이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수종쌤이었습니다. 안녕.